제일 센 펀치. 그러니까 이거 복싱을 넘어서 펀치 중에 제일 센 펀치. 뭐 킥복싱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무술 중에 주먹 기술 중에 제일 센 주먹이 바로 오버핸드 라이트 훅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버핸드 라이트 훅이냐면 오른손잡이가 치면 오버핸드 라이트 훅이고 왼손으로도 오버핸드 레프트 훅을 칠 수 있겠지. 자, 이거를 이제 먼저 보여주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왜 오버핸드 라이트 훅이 제일 세냐면 일단은 체중의 이동, 우리가 생각하는 체중의 우리 여러분들 이제 원투를 쳐도 체중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체중이 이동하는 힘이 펀치력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이게 1순위이고,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허리 회전. 우리 허리 회전을 해서 힙 드라이브 이런 동작들이 두 번째로 또 쓰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버핸드 라이트 훅에 이제 국한되는 펀치 기술, 그러니까 이 뉘앙스 중에는 이제 무릎의 굴신, 우리가 이게 점프하려는 힘, 점프는 안 해. 점프를 하면 반칙이고, 이 점프를 하려고 하는 그 우리 그 약간 농구로 설명하면 점프슛 할 때 그런 느낌이겠죠. 점프를 하기 직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바로 어깨 회전이에요. 어깨 회전.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포커스가 이 뒤에 거, 약간 고급자들 할 거를 이해를 하려면 어깨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왔던 훅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옆으로 횡호를 이렇게 후리는 개념이잖아. 이렇게 훅을, 오른손 훅을 만약에 치면, 그지? 근데 얘는 먼저 이제 자세를 보여주면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서 치는 거야. 앉았다 일어나면서 강하게 걸어서 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어깨 회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동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구분을 굳이 하자면 제자리에서 일단 어깨 회전만 가지고 우리 이렇게 앞으로 돌리는 어깨 회전인데, 얘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일단은 이 팔꿈치 각을 90도로 잡아. 일단 잡고 그냥 얘를 회전해. 어깨를 회전.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방한테 칠 때 보면은 각도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45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인 훅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긋고 들어가는 거면, 얘는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리꽂듯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동작은 엄지가 하늘 가는 새로 그러니까 자세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상황마다 좀 달라. 그러니까 오버핸드 훅을 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 근데 내가 길게 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이 펴져서 맞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세팅을 뒤로 잡고 치는 경우도 있어요. 러시안 훅처럼. 근데 이제 일단 이 모든 동작들이 이제 다 되려면 아까 말한 이 협응이 다 돼야 돼요. 무릎의 굴신. 동작을 좀 나눠 설명하면, 제자리에서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고 치면 되고, 이게 좀 익숙해지면 앞발이 하나 나가면서 앉았다 일어나고 치면 돼요. 그렇지. 어깨의 회전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제일. 나와서 어깨 회전. 안녕하세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특히 스워머 스타일은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게, 항상 우리 처음에 아웃복싱 배우면 앞손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오버핸드 라이트 훅을 그럼 언제 써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언제 쓰냐면, 상대방을 내가 구석에 몰았어. 얘가 이제 내 오른쪽, 그러니까 이 상대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돈 거고, 내 오른쪽 손에 가까워질 때 치면 돼. 그러니까 구석으로 몰았다는 건 뭐지? 링사이드로 몰렸으니까 옆으로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그러니까 뒤에 자리가 있으면 뒤로 빠질 수가 있는데, 뒤에 이제 자리가 없어. 림필에 닿았어. 이런 사람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돌아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뒷손하고 가까워지지. 그 타이밍이 가장 치기 좋은 거. 돌아 나간다 그러면 그냥 보면 돼. 거기다. 보통은 그래서 아웃복서가 앞손이 떨어지면 오버핸드 맞고 기절하는 거야. 얘가 살린 상태. 그래서 우리 그 수요일마다 하는 훈련 중에 롤링 하고 나면 링 사이드에서 이거 하고 가라는 이유가, 실제로 그 아마추어 그 경기들 많이 보면 대부분 선수들이 링사이드나 이쪽에 몰리면 다 오픈 스탠스를 쓰고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러고 나와. 왜 그랬어? 뭐 하나 걸릴 거니까.
많이 맞아보는 문제 아닌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링사이드로 돌아 그러면 막 이러고 돌아. 그럼 다 걸리는 거지. 알겠죠? 요거. 근데 지금 동작 계속 연습하면 들어요. 오버핸드가 쉬운 동작이 아니야. 마지막 동작이 주먹이 세로 주먹.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로 주먹이 아닌 상태로 상대방을 오버핸드를 잘못 찍으면 내 엄지를 100% 다쳐. 그러니까 보통 복싱하면서 엄지손가락 다치는 가장 큰 이유가 훅을 잘못 쳐서. 보통 왜 그러냐면 봐봐. 엄지 지키잖아. 그죠? 근데 세로로 들어가면 안 지켜요. 엄지가. 그래서 세로고 또 이 용도가 조금 더 진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도가 생기면 가드를 부시는 용도로도 쓰기는 하는 거예요. 상대방 가드를 내가 끌어내리려고 이 훅 모션을 이용해서 상대방 가드를 부실 수 있는 동작이 되지. 근데 이게 되려면 무조건 다 일단 아까 말한 체중의 이동, 허리의 회전, 무릎의 불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게 어깨 회전이란 말인데 어깨 회전만 가지고 또 무릎의 불신과 어깨 회전만 가지고도 굉장히 파괴력 있는 펀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동작이 나와야 돼. 이 동작. 여러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는 게 이렇게 어깨 터는 거 있잖아. 어깨 툭. 요게 되는 개념도 결론은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훅을 정말 세게 친다라고 했을 때는 회전력을 하나 더 심어주면 더 좋겠죠. 내가 이렇게 돌리는 이 앞쪽으로 돌리는 회전각은 훅의 회전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 변경을 더 많이 주고 치면 훨씬 세지. 반대 개념 어퍼도 뒤로 돌리면 뒤로 돌려서 치면 그러니까 이거를 몇 바퀴를 돌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바퀴면 충분한데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상대방의 각오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동작을 작게 축소를 하는 거야. 근데 어깨 회전은 그대로 써야 되니까 요 동작 우리가 훅을 칠 때도 회전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 요게 되면은 이제 섀도우 복싱 하거나 이럴 때 탁탁 이런 느낌이 나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 특징들이 아직 어깨를 이렇게 터는 느낌이 안 나는 거죠.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버핸드 연습. 그리고 이제 오버핸드 훅을 정말로 세게 진짜 칠 수 있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구 공 던지기 같은 거 해본 사람들은 알더라고. 공을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발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오버핸드 훅을 정말 세게 던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리가 지금 나오죠? 따라가지. 그러니까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야. 이 동작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세게 던졌냐 요거하고 같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버핸드 훅을 치고 나서 스위칭이 되는 거야. 상대방의 사각을 잡는. 그래서 연결을 하면 실제로 마이크 타이슨이 이 기술을 많이 썼는데 그 전에 있어 안 돼요. 내가 치는데 얘가 빠졌다고 쳐봐. 그냥 모자리 있으면 쳤는데 빠졌어. 다마토 시프트하고 다시 또 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타이슨이 풀어가는 경기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복싱의 관점에서 보면 밸런스가 깨지는 주먹은 좋은 게 아니다. 당연히 뭐 그렇지 막 세게 던지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 전략적으로 내가 이걸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포지션 변환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의 사각도 잡았다. 이런 개념이 되면 또 다른 공격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동작들까지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이게 공도 안 던져보고 이러면 관장님이 말한 이 연계가 다 안 된다고. 자꾸 연습해봐. 자연스럽게 공 던지면 얘가 따라오잖아. 야구 선수도 공 던지면 따라 세게 던지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인파이터의 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사실 아웃복서도 마찬가지죠. 아웃복서가 공격적으로 이제 싸울 줄 알면 강하게 상대방을 한 방 줘야 될 때는 타이밍, 요 때는 이제 고을 때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왜 어깨 회전이 중요하냐고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지만 이 개념이야.
만약에 근접전이 됐어. 이제 숏볼로우를 내가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복싱은 그 수학적인 개념이 있잖아. 내가 체중의 이동을 시키고 허리의 회전을 시키고 뭐 이런 동작들이 나와야 되는데 붙었는데 여기서 그 이론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 당겼다가 칠 수밖에 없죠. 훅을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 근접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간단한 이론으로 이렇게 당겼다가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서 돌려서 치면 돼. 되게 이제 공간을 작게 쓰면서도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는 개념이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훅을 하나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궤적에 대한 이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내가 가드를 끌어내거나 가드를 부시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머링 자체가 약간 이제 상대방의 그 가드가 견고한 애한테 이쪽에 충격을 크게 주기 위한 이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머링 자체만 써도 가드가 어느 정도 있어도 뚫려요. 이게. 완벽하게 막 이렇게 막지 않는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복싱 오래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던질 거라고 생각도 잘 안 해. 나중에 그 원정 스파링 다닐 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상대 선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 어떻게 훅이 가드를 뚫고 들어오는 자기가 처음 맞아가지고 그런 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복싱하는 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안 쓰려고 하는. 근데 실제 쓰는데 종합격 투기에 비해서는 빈도수가 적을 수밖에 없지. 오버핸드 훅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크게 치는 개념이 아니까. 근데 종합격 투기는 워낙 그 셋업을 거는 환경이 뭐 태클도 막아야 되고 발차기도 막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잘 넓지. 그러니까 오버핸드에 잘 걸리는 거고 복싱은 그만큼 속이기가 힘든 거야.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이제 치기가 좋은 기술이 아니거든. 자, 가드를 내리고 더블 펀치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 속이려고 하면 굳이 뭐 무릎까지는 안 내려도 돼. 막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얘는 밀려는 습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밀려는 습성. 건들면 그때를 이용해서 내리고 또 치면 돼. 그게 더블이잖아. 더블. 그죠? 내리고 치면 돼. 얘가 같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가드를 내릴 때 사실 그러니까 이 펀치의 마지막 핵심, 지금 요 상황의 마지막 핵심은 그 드랍, 내 몸을 띄웠다가 내리는 힘이죠. 이러면 훨씬 더 상대방의 가드를 부시기 쉽고 더 충격이 커져.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올라가는 힘에 좀 쉴 수 있지만 내가 이걸 끄집어 내릴 거잖아. 그러니까 가드를 끄집어 내릴 거는 얘기가 다른 거야. 가드를 끄집어 내리시는데 올라가는 힘으로 치는 개념이 아니고 내리는 힘. 내가 같이 내려가는 힘. 그냥 팔만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버티려고. 그렇죠? 버티려고 하면 내가 팔로 이렇게 내리려고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 버티면. 가드가 딱 견고한 애들. 그 애들은 내 몸에 힘을 써서 체중으로 같이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쉽게 내려간다. 그럼 이제 반대. 이 친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상대방이 더블 칠 걸 알았어. 이걸 할 걸 알았다 하면 똑같이 더블을 치면 돼요. 뭐냐면 내려갔지. 내리면 바로 훅을 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더블 칠 건데 얘가 한 박자 더 빠르게 오는 거죠. 내렸는데 얘가 들어오는 거야. 한번 훅 치면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금 오른손 쪽 얘기를 했지만 왼쪽도 마찬가지야. 왼쪽도 내가 붙어있는데 봐봐. 왼쪽 훅을 치려면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만 치면 어떻게 쳐? 가만다가 쳐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늦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가 앉았다 일어나는 힘에 그냥 치면 돼요. 이해돼서? 그러니까 이게 쇼플로우로 연결.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내가 먹히면 어폭도 뭐야? 이건데 얘를 여기서 넣으면 되는 거야. 이런 개념. 그러니까 크게 주면 좋아. 크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대사우스포 원배 전술로 바디 줄 때, 롱바디 줄 때 이럴 때는 그게 시야를 가려놓고 들어가는 거야. 이 타이밍이 맞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주면 얘가 한 세 대 때리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상대방을 내가 톡 건드려서 얘가 들린다라는 느낌이 가운데가 빈다라고 했을 때 어깨 회전만 가지고 안에다 넣는 어깨를 뒤로 돌려서 아까랑 다르게 앞으로 돌리는 게 있고 뒤로 돌리는 게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작게 한 거야. 이거를 팔을 크게 돌리는 게 아니고 어깨만 높고 돌리는다.
이런 느낌으로. 당연히 무릎에 요게 포함이 되면 어퍼가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리게 하듯이 무릎에 불신이 같이 추가가 돼가지고 올라오면 훨씬 세겠지. 그러니까 협응이 돼야 돼. 중요한 건 내가 데미지를 줄 펀치냐 속일 펀치냐고 구분을 하고 데미지를 줄 거면 그 타이밍 안에 이거를 녹여놔야 상대방을 맞추기가 쉽겠지. 그러니까 이 어깨에 쓰는 거라든가 이런 더블 펀치 또는 가드를 끌어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인파이터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적인 가드만 잘 이해해도 웬만한 오버핸드 훅은 다 바뀌어. 아니죠? 왜? 횡으로 약간 횡의 궤적을 약간 위에서 내리꽂기는 하지만 횡의 궤적을 갖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드에 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인파이터들이 어디까지 지나를 하냐면 이렇게 쳐거든. 정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으면 아무리 경고해도 요 사이는 뚫을 수가 있죠. 그래. 이렇게 뚫어 들어가지.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치다가 아 이거 가드가 좋아. 그러면 이렇게 주죠. 옆에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그런 타입은 저 뭐야 태권도 바닥막이처럼 막아야 돼요. 올려놓기 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수직도 내가 고개를 흔들고 있으면 잘 안 맞겠지. 이런 이제 포커스가 좀 있다라는 거. 이제 좀 남은 시간 좀 더 연습을 할게요. 오버핸드. 거기다 지나 롯데만 롯데 원더블 너무 궤적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 궤적이 너무 커져도 여기 또 하나 오버핸드 당연히 오버핸드 훅은 회전근에 대한 사용도가 크기 때문에 빈도가 어깨를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어깨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때 잘못 몸도 안 풀고 긴장한 상태에서 갑자기 치려고 그러면 100% 다쳐. 왜냐면 이게 우리가 흥분을 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세지잖아. 근데 근육이 발달이 안 돼 있어. 그럼 당연히 오버핸드를 잘못 치려고 하면 이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항상 몸을 항상 풀어주고 많이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는 연습. 오버핸드 연습. 잘 많으니까 샌드백을 일단 하나씩 잡고 안 되는 사람만 거울 앞으로. 샌드백 한번 쳐봐. 자, 자연스럽게 뒷발이 펀치를 던지고 나서 타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 그것까지가 이해가 돼요. 게임 주먹을 친 거지. 근데 여기 우리가 위치를 조금만 더 나갈 때 안 된다 생각하고 이거만 빵 아니 이게 안 들어간다. 하나 앉았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야 상대방을 스피드로 내기 좋게. 오버핸드 훅이 우리가 왜 쓸지 알고 있어요. 상황상 단독으로 쓸 때는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맞추기가 어렵지. 멀리서 딱 있는데 오버핸드는 뭐 이렇게 들어오면 다 보이는데 원투도 못 맞추는데 이걸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앞에 셋업 만약에 소개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앞에 바로 앞에 것만 봐도 바디 잽으로 상대방을 뭔가 압박을 했어. 아니면 바디 어퍼를 하나 줬어. 그랬더니 얘가 반응을 해. 이러면서 이런 사람한테 다음 셋업으로 바로 풀면 돼. 바디를 맞아서 바디가 약간 움찔거리는. 얘는 100% 들어가는 거야. 오버핸드야. 그래서 원배를 만약에 주면 특히 사우스포, 대사우스포랑 할 때는 관장님도 항상 사우스포로 누가 바꾸거나 이러면 원배를 주고 들어가요. 원배. 사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배 들어오는 줄 알고 이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걸리기가 쉽죠. 그런 상황. 그래서 연습